노량진 학원에서 공부하고 매일 컵밥 먹으면서 공부하는, 또는 돈을 매일 아껴 쓰면서 점심을 먹어야 되고 라면 먹으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오히려 차별을 또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을 짠 사람들은 차별과 차이라는 걸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교육전사 김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엔 최근에 정말 우리 청춘들한테 이슈가 되고 있는 인국공 사태, 인국공. 그럼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인국공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인천국제공항의 줄임말이고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뭐가 문제가 됐느냐, 바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 같은 분들을 정규직으로 임명을 해서 무려 1900명 가까이 임명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문제가 됐느냐, 바로 취업준비생들이 뽑히는 1순위 직장이거든요. 안정되고 급여도 많이 나오고요. 초봉이 4천만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지 뭐 서류도 붙을까 말까인데 수많은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 그런 1순위 꽃보직 직장인데 우리 청춘들에게는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아프니까 인국공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아프니까 인국공이다. 우리 청춘들의 취업 문제, 이 아픈 부분을 건드린 인국공 사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인국공 사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는 이렇게 바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니까 취업 준비생들이 당연히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해서 반발을 하는 거죠. 2년 넘게 준비해도 공기업, 작은 공기업도 취업할까 말까 그러는데 사실상 특혜를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국공 이 사태는 사실은 취업생들에겐 로또 취업이에요. 로또나 다름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르바이트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됐는데, 정치인이 방문을 하자마자 이게 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평등이 아니고 취업생들은 역차별이다. 로또도 말이죠. 이게 사실은 로또를 1등을 하려면은 꾸준히 로또를 10년, 20년씩 해야 로또 한번 될까 말까. 이 로또 취업도 사실은, 이게, 로또도 노력이 필요한 건데, 이 로또 취업은 그냥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게 정부 측에서는 취업준비생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인국공, 그러니까 인국공 하니까 참 재밌는 말인데, 인천국제공항 쪽에서는 이 보안 검색하는 이런 비정규직도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다, 아르바이트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그래봐야 아르바이트라는 거죠. 자, 이 로또 취업, 하늘의 별 따기인 우리 인국공 취업, 드디어 이제 비정규직이 하늘의 별을 땄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취업준비생들은 청와대 청원을 30명씩 하면서 나는 바보 아닌가, 저렇게 쉽게 이어져 가는데, 이걸 왜 인국공 사태를 교육이랑 연결이 돼야 되느냐, 이게 바로 문제는 교육의 공정성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학부모님들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왜? 결국은 우리 아들 공부시켜가지고 어렵게 대학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돈 수천만 원 들여서 다시 또 요즘 취업 준비한다고 영어과에 어학연수 아니면 스펙 쌓기 이런 거 다 해서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겨우 취업하나, 그것도 사기업도 아니고 대기업 하는 것도 어려운데 대기업보다 더 어려운 게 바로 공기업이거든요. 공기업보다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인국공, 이렇게 인천국제공항 같은 큰 기업인데 취업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정성의 논란이 일어난 거죠. 그럼 교육을 왜 하느냐, 우리 아들 교육을 왜 시켰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분들이 정규직 전환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바로 인천국제공항이나 공기업을 준비하던 사람들, 이 취업준비생들은 바로 이게 1900명씩이나 정규직으로 됐는데 이 사람들 또 뽑겠어요? 안 뽑겠죠. 그러니까 취업준비생들의 일자리를 뺏은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정책을 짠 사람들, 정치인들은 청년의 일자리 뺏기 위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비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일자리 뺏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일자리 뺏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가짜뉴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짜란 말들이 횡행하는 것 자체가, 가짜란 말을 내뱉는 사람들 문제가 자기가 스스로 가짜라는 걸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자꾸 내는 거예요. 가짜란 말들이 언제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습니까? 가짜뉴스. 그러니까 자꾸 가짜뉴스가 나온다는 말로 하니까 진짜 뉴스들이 묻히고요. 마치 모든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그런 걸 구분을 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가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하여튼 여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지금 취업을 못한 취업준비생이나 또는 이제 정규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직업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이 을과 을들의 투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나 취업준비생 모두 이렇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선발을 통해서, 지금 뭐 서류, 입사, 면접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공정한 선발을 기대해야, 아니 교육이 제 역할을 열 수가 있죠. 지금 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불공정하게 갑자기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정치인의 말 한마디를 바꿔버리면, 교육이 그러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네가 노력을 해가지고 하면 사회가 보상을 정당하게 해줄 거야? 아니면 기업이 널 어디 대학이나 열심히 너한테 전공이 맞는 곳에 가서 열심히 노력하면 뽑아줄 거야? 이런 말을 교사들이나 교육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100번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의식에서 비롯이 되냐면, 이 약자를 우대해줘서 강자에게 맞서서 위치를 보상해 주겠다라는 이 가짜 평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 가짜 평등인가요? 지금 문제는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게 지금 비정규직의 처지가 나쁘다라고 해서 지금 정규직으로 갑자기 올려주는 게 지금 평등이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취업준비생은 어떻게 됩니까? 취업준비생은 더 문제가 되잖아요. 취업준비생은 어떤 사람들인가죠? 바로 지금 그냥 막연하게 공기업 준비를 하면서 노량진 학원에서 공부하고 매일 컵밥 먹으면서 공부하는, 또는 돈을 매일 아껴 쓰면서 점심을 먹어야 되고 라면 먹으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이 오히려 차별을 또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을 짠 사람들은 차별과 차이라는 걸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차별이 아니고요, 인천공항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는 차별이 아니고 차이예요. 그리고 비정규직도 못하는 밑에 취업준비생은 이게 차별이 아니고 아직은 거기에 진입을 못한 그런 취업준비생인 입장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차이가 있는 거지, 이걸 또 차별이라고 보면 곤란하죠. 지금 차별과 차이를 구분을 못합니다. 이게 뭐든지 계급으로 바라봐서 그래요. 계급. 그러니까 위에 높다, 나보다 강하다, 뭔가 나쁘다, 한쪽만 니들 혜택을 입느냐, 그 사람들이 얻었던 노력이나 그 많은 보상을, 숨어있던 노력은 보지 않는 거죠. 결과만 갖고 보게 되는 거죠. 그 숨은 노력이나 이런 걸 보질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강자는 꼭 악하고 약자는 선합니까? 강자에겐 꼭 강해야 되고 약자에겐 꼭 약해야 됩니까? 강자는 선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럼 약자는 능력이 없습니까? 약자는 꼭 능력이 적은가요? 그럼 강자에게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는 거고, 약자에게도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리고 강자, 약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말이에요. 지금 현재 사회는 어떤 수직적인 질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사회나 이런 거니까. 아직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뽑는 면접위원이 강자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면접위원 위에는 그 면접위원을 조정하는 승진이나 이런 걸 보장하는 사장도 있는 거죠. 그러면 사장은 다 강자입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럼 매일 지금 자영업자들 한번 보세요. 사업하는 분들 직원 몇 명 하거나 아니면 그 한두 명 유지해가지고 직원 몇 명 해서 월 매출이 안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이자로 메꾼 사람들이 많아요. 직원은 그냥 회사를 어려워지면은 회사 망하면은 회사가 돈이 안 나오면 그냥 옮기면 돼요. 그리고 돈 안 나오는 그 사업주에게 자영업자에게 그동안 임금 체불을 못했으니까 노동부에 고발하고 오히려 강자 입지로 얼마든지 설 수 있지만 이 자영업자 사업자들은요 길거리 내앉고 빚쟁이에 쫓겨 다녀야 되고 자영업자들이나 사장님들은 그러면 강자입니까? 이건 웬만한 자영업자 사업주들은요 일반 월급 받으시는 월급쟁이 분들보다 더 약자예요. 실질적으로 겉만 그렇지.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은 요즘 돈 벌어가지고 뭐 일부 안 그런 분도 어려운 데 있지만 아르바이트에서 예전에 코로나 터지긴 해외 유형을 아르바이트생 갔는데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못 갔어요. 어딜 가요? 회사를 하루 이틀만 비워도 매일 마이너스 대출이자 허덕이는데요. 사업을 못해서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을 잘 해도 구조 자체가 그래요. 인건비 빼고 뭐 남고 그러면 탁월한 그런 사장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아무리 열심히 넣어도 다람쥐 쳇바퀴인 경우가 많아요. 해보고 얘기해야 돼. 안 해보고 그냥 상상을 자꾸 하니까 그럴 거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게 지금 강자고 약자고 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취업 준비를 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비정규직 일하는 분들 걸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강자 약자의 논리라면요. 지금 바로 취업 준비생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지금 보안 검색하면서 비정규직 인사보다 훨씬 약자죠. 왜 취업 준비생들의 일자리를 이게 더 주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그들을 찾아가서 지금 학원에서 매일 라면 먹으면서 공부하는 이런 친구들 돌보고 하질 않고 꼭 이렇게 멋진 데 가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꼭 이렇게 정치 이슈를 터뜨립니까?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죠. 과연 누가 약자입니까? 약자가 과연 누군가요? 지금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는데요. 누가 약자입니까? 이건 바로 정치인들의 목적인 거죠. 여기에 지금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정규직이다 이런 결과보다는 과정이 평등해야 되죠. 취준생도 얼마든지 일해가지고 인천국제공항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교사들이 너희들 열심히 공부하고 맞는 대로 가면은 공기업도 취직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해고가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한번 사장이랑 종업원으로 일하면은 절대 해고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마치 요즘 결혼을 해도요,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결혼을 해도 이혼율이 이렇게 높은데요. 무슨 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하는, 그리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직장인이 서로 사장하고 사원으로 만나면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결혼해서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된다고.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건 이게 사장은 위에 강자가 있고 밑에 노동자가 있다는 그러니까 강자와 약자의 논리로 보는 거죠. 아니에요. 지금 사장이 직원 눈치 보는 게 많아요. 지금 실제를 몰라서 그렇지. 조그만 회사는요, 유능한 직장이나 이런 인이 나가면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모르고, 그리고 한참 바쁠 때 직원 한 명 나가는 게 엄청 손해예요. 사장도 약자일 때가 있어요. 직원들 눈치 보면서 일해요. 나갈까봐 걱정이고, 그리고 근근히 매번, 어떻게 하면은 이게, 사업이 될까, 직원 월급 입고 고심하거든요. 그럼 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사장의 능력이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능력은 되는데, 남의 돈을 벌어주고 직장 월급을 이렇게 직장인들이 준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뭐 사원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만, 자, 그래서 해고가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해고를 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도, 이 직원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야지 협상이 되는 거예요. 해고가 절대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해고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직장을 떠날 수 있어야지 사장도 그 사람한테 직원들한테 잘할 수 있어야지 못 가게 더 월급도 올려주거나 더 노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취업도 훨씬 더 유연해질 수 있는 거죠. 꼭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하면 꼭 행복하고 돈 많이 나고 편안합니까? 그 적성이 안 맞으면 지금 떠나는 직장인들이 이직률이 우리가 얼마나 높은데요. 신입사원 이직률이 지금 40%도 넘어요. 전체 이직을 2, 3년 안에 경험하는 직장인들이 50%가 넘습니다. 아니, 적성이 안 맞고 능력이 안 맞아서 지금 정규직이나 교사, 뭐 꽃보직 공무원도 지금 얼마 전에 뭐 산림직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또 능력이 안 맞아서 또 적성이 안 맞아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유연해야죠. 그럼 비정규직은 또 노력하다 보면은, 또 비정규직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정규직이 있을 수 있고, 또 비정규직 분들이 또 자유로운 걸 워낙 좋아하는 분들은 직장을 옮기고 싶어요. 한 직장에만 있으려고 안 해요. 다 다른 건데 이렇게 프레임 하나로 엮어가지고, 여기 프레임으로 뭔가를 엮는다는 거는 의도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 프레임으로 우리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너는 강자고 약자고, 너는 정규직 비정규직 뭐 이렇게 취업준비생 이렇게 프레임으로 묶는 거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의도가. 거기 속아 넘어가가지고 지금 한참 돈도 없고 기회도 없는 그런 취업준비생이랑, 또 비정규직도 신분이 불안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또 편해서 난 돈 조금 받고 편안하게 다닐 거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을끼리 싸우면 안 돼요. 이 갑은 웃으면서 이들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자, 해고도 유연하고 취업이 유연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이런 인국공 사태가 터지면 사회 분위기나 교육 분위기가 열심히 뭐 공부하거나 열심히 학습하거나 뭐 열심을 부리거나 특심을 부리는 것보다도 뭐 운 좋게 그냥 어디서 운빨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말빨로 어떻게 해가지고 노력은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치나 아니면 대인관계나 잘 맺어서 취업하거나 그렇게 뭐든지 빨로 성공하려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노력도 필요 없고 어떤 기회 편중에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운인 거예요. 누구랑 친하냐, 권력의 줄을 대느냐,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가 분노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공부하지 않아도 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 이 메시지죠.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불평등해지는 거죠. 교육이 불평등해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켜 놓고 정치인들이, 그리고 나서 또 거기에 취업 준비생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럼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 놓고 뭔가 해주는 것처럼 자꾸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우리가 바로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같은 논리라면, 강제학자 논리라면 지금 취업 준비생에게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비정규직 알바도 뭐 돈도 못 버는 그런 거 해야 될 텐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연결되는 사례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육 문제는요, 지금 취업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랑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만 잘해가지고 되진 않아요. 물론 교육이 잘 되면 좋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세상을 바꾸겠죠. 근데 정치인들이 잘해야 교육이 살아요. 무슨 교육이 교육만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사회가 잘 해줘야, 사회 구조가 이런 취업 문제라든가 밖에서 제도적인 문제들이 잘 이루어지고 경제적인 문제들이 원활하게 되어야, 노력해가지고 공기업 할 사람은 공기업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소기업은 소기업에 취업하고, 또 혼자 일할 사람, 프리랜서 일할 사람 프리랜서 일하게, 이렇게 사회 경제 구조가 잘 되어줘야지 교육이 같이 살죠. 마치 무슨 교육 문제가 교육만의 문제로 보니까요, 맨날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사회 경제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교육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바로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지금 기회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청춘이다예요. 이런 기회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금 직장도 없고 돈만 쓰고 있고 배도 고프고 자리도 없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하고, 그 다음에 확실히 안정적인 일자리라든가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증 못 받은 비정규직 분들의 싸움을 붙이는 이런 정치인들이나 사회인들이 이런 일들이 인국공 사태 같은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결국 이 싸움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세요. 교육이랑 연결되지만 결국 이렇게 우리가 싸우고 이런 거 결국 누가 이득을 보는가? 정치인이 이득을 보는 거죠. 예, 결국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자리를 얻고 우리가 취업하고 그러는 건데 마치 취업처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거예요. 취업 누가 시켜줘요? 사장이 시켜주죠. 정치인이 시켜줍니까? 예, 정치인 시켜주면 비리죠. 그리고 취업 누가 해요? 내가 노력해서 서류 쓰고 자기소개 쓰고 면접 봐서 내가 하는 거죠. 결국 사장님하고 내가 해야 될 문제를 정치인이 해준 것처럼 이렇게 선심 쓰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정신 똑바로 우리가 차려야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인국공 상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 청춘들이 모두 다 취업도 하고 서로 기회가 공평하게 오는 청춘공화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전사 김 교수였습니다.